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부가 영상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CP 비누, 즉 저온 숙성 비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반려견을 위한 샴푸바였는데요. 두 편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온 숙성 비누는 크게 세 가지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작성하기. 두 번째, 저온 숙성 비누 만들기. 세 번째, 숙성시키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주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레시피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시피는 내가 만들 비누의 효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재료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오일, 두 번째는 순도 높은 가성소다,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물입니다. 위 세 가지만 있다면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을 보태어 좀 더 효능이 좋은 비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센셜 오일과 첨가물은 넣지 않더라도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럼 레시피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kg의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750g의 베이스 오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은 가능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비누의 단단함과 큰 거품, 그리고 세정력을 결정합니다. 팜오일 역시 비누의 단단함과 좀 더 세밀한 거품, 그리고 세정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레시피를 짤 때 보통 코코넛 오일 250g과 팜오일 250g을 넣습니다. 제 경험상 천연 비누의 단점이라고 꼽히는 비누가 물러 자꾸 녹는다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 용량을 넣으면 세정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습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오일은 지성 피부에 어울리는 그리고 세정력이 높다 보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 때 보통 권장하는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의 양은 강건성 피부일 때 코코넛과 팜류의 총량을 300g 정도로 권장합니다. 그 외 나머지 오일은 450g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성 피부일 경우 코코넛과 팜유의 총량을 350g 정도로 권장합니다. 역시 나머지 오일은 400g에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성 피부일 때 코코넛과 팜유의 총량을 390g, 나머지 오일을 360g 수준에서 비누를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이 총 500g이 들어갑니다. 위의 권장량에 비해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누의 세정력과 단단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레시피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료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위의 권장량대로 코코넛과 팜유의 총 합을 300g 정도에서 맞춰주시고 나머지 450g의 오일을 보습에 좋은 아르간 오일이나 시어버터, 모링가 오일 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정력과 비누의 단단함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 주시고 레시피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만드는 저온 숙성 비누는 반려견을 위한 목욕 샴푸바입니다. 털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므로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효능을 가진 오일도 사용합니다. 그것이 보통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입니다. 위 두 가지를 저는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을 합해서 500g을 고정으로 사용하고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도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의 양은 꼭 정해놓지 않고 다른 오일의 양을 정한 후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의 양을 정해 총 750g을 맞춰줍니다. 레시피는 정답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만드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레시피를 짜실 때 처음으로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의 양을 정해 주시고 나머지 오일들을 결정하시면서 재료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재료 쇼핑몰에서 각각 베이스 오일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샴푸바나 비누의 목적에 맞는 오일들을 선택해 주세요. 쇼핑몰별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부분 건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 지성 피부 등의 효과적인 오일들을 분류해 놓았고 또한 이 오일들을 어느 정도까지 넣는 것이 좋다는 것까지 설명되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로 워터류입니다. 워터류는 기본적으로 정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제수의 양은 전체 오일의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오일의 33%를 사용합니다. 정제수의 양이 너무 적으면 비누가 알칼리의 성분이 너무 강해져서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너무 많으면 비누가 물러져서 사용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일의 30에서 40% 사이의 정제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일량의 33%를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 오일의 양이 750g이므로 750g의 33%는 247.5g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올림에서 248g의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이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본 것처럼 좀 더 효능이 좋은 샴푸바를 원하신다면 플로럴 워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토피용 샴푸바에 카모마일 로먼, 점원 워터를 반반씩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제수나 플로럴 워터가 없으시다면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소다입니다. 가성소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재료입니다. 가성소다는 가능하시면 순도가 높은 것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순도가 높은 가성소다를 사용해야 양질의 비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100%에 가까울수록 순도가 높은 가성소다입니다. 가성소다의 양은 각 오일별로 정해져 있는 비누화 값을 곱해서 레시피에 들어있는 모든 오일의 합을 더하시면 됩니다. 비누화 값이란 오일 1g을 비누화시키는 데 필요한 가성소다의 양을 말합니다. 각 오일별로 비누화 값이 정해져 있고 인터넷 검색이나 천연재료 쇼핑몰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짠 레시피가 코코넛 오일 250g, 팜오일 250g, 살구씨 오일 100g, 올리브유 100g, 스윗 아몬드유 50g이라고 가정하면 코코넛 오일의 250g 곱하기 비누화값 0.19, 팜오일 역시 250g과 비누화값 0.141을 곱한 값, 그리고 나머지 오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 주시고 위에 가성소다 총합을 더해 주시면 116.45g이 됩니다. 그럼 가성소다를 116g을 넣어주면 되느냐? 여기서 또 한번 복잡해집니다. 116g의 95%인 111g, 반올림에서 111g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16g을 넣어주셔도 되지만 가성소다 총량의 95%만 넣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을 디스카운트, 즉 5% 디스카운트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소다의 값을 총량보다 5%덜 넣어주는 이유는 비누화를 100% 시키지 않고 약 5% 정도를 남겨 오일의 보습 효과를 상승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디스카운트는 보통 0에서 10% 정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디스카운트를 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피부가 건성 피부일 때에는 10% 디스카운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는 보통 3에서 7% 정도를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가장 많이 권장되는 것이 5% 정도의 디스카운트입니다. 물론 이것도 따지자면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므로 보통 5% 정도 디스카운트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일과 정제수와 가성소다의 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신가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견종별, 피부 타입별로 많이 만들어 볼 예정이니
레시피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모르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온 숙성 비누는 오일, 물, 가성소다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가물을 더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효능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첨가물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허브를 분말로 만든 것들도 있고 액상으로 추출한 것들도 있고 또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아토피에는 병풀 분말이나 추출물, 건성 피부에는 파프리카 분말,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실크 아미노산 등등. 이 역시 쇼핑몰에서 재료들의 효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첨가물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온 숙성 비누, 즉 아이들을 위한 샴푸바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베이스 오일입니다. 1kg의 비누를 만들 때 750g을 차지하는 것이 베이스 오일입니다. 어쩌면 저온 숙성 비누에서는 에센셜 오일의 등급보다 중요한 것이 베이스 오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샴푸바를 만들 때 오히려 양질의 베이스 오일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첨가물은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그 담백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첨가물을 넣을 때 1개나 많아야 2개 정도를 넣고 그 양도 10g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온 숙성 비누에도 색소를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색소는 자연재료, 즉 녹차의 분말이나 파프리카의 분말, 청대 분말 등 자연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펜톤이나 기타 인공적인 색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연재료는 모르겠지만 인공적인 색소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안전하다는 쪽이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면서 인공 색소는 넣지 않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천연 비누를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강함입니다. 그런데 단지 보기 예쁜 비누를 만들기 위해 유해할지도 모르는 재료는 넣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몇 번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려견의 피부는 사람에 비해 약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질병의 80%가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만든 비누에 단지 예쁘게 하기 위해 인공색소를 넣는 것, 민감한 아이들에게 사용할 샴푸바에 트러블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색소는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 때 에센셜 오일의 등급은 별 3개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비누를 만들면서 별 6개나 5개의 등급을 넣는 것은 가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에센셜 오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누를 만드는 것도 보긴 했는데 그분은 만족하셔서 계속 그렇게 비누를 만들고 계시지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니까 역시나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레시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선한 오일과 정제수, 가성소다와 첨가물, 에센셜 오일까지 저온 숙성 비누를 구성하는 재료들입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이 부분을 소개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요. 초보자분들께 유용할 것 같아 잠깐 시간을 내서 모바일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천연재료 쇼핑몰인 버블뱅크라는 곳에서 내놓은 비누 계산기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누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의 좋은 점은 레시피를 입력하고 세부 내용을 설정해주면 물과 가성소다의 양을 계산해줍니다. 제가 위에서 머리 아프게 곱하기 더하기 해줬던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짠 레시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레시피를 작성하면 내가 만들 저온 숙성 비누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내가 작성한 레시피로 비누를 만들었을 때 비누의 경도, 보습력, 세정력, 거품의 생성도, 안정성, 지속성 등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는 추천값이 있어 추천값 범위를 벗어났다면 레시피를 조절해 줌으로써 좀 더 양질의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 비누의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등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아토피용 샴푸버에 대한 비누 계산기를 사용해 본 내용입니다. 세정력은 추천값의 최고이고 비누의 단단함도 역시 단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습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비누 계산기의 분석표를 보시면서 베이스 오일들을 조절해 주시면 좀 더 손쉽고 완벽한 레시피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레시피 작성에 관한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만드는 부분과 숙성시키는 부분은 다음 편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